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작은 엔진이라고 불리는 갑상선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리 잘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거나 평소와 똑같이 먹는데 체중이 갑자기 늘거나 빠지거나 목 주변이 뭔가 답답하고 불편한 느낌이 든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갑상선과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갑상선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갑상선을 평생 유지하는 실용적인 방법들까지 모든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말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올 테니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갑상선, 대체 뭘 하는 기관인가? 먼저 갑상선이 정확히 어떤 기관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 쇄골 바로 위쪽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작은 기관입니다. 크기로 보면 정말 작아요. 길이가 약 4-5cm, 무게는 겨우 15-20g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기관이 하는 일을 보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갑상선은 우리 몸의 총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신진대사 속도를 조절하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에너지 생산을 관리하고 심장 박동수를 조절하고 체중 관리에 관여하고 심지어 우리 피부와 머리카락 건강까지 책임집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갑상선에서는 주로 두 가지 호르몬을 만듭니다. T사와 T사라고 불리는 호르몬들인데 이 호르몬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각 세포들에게 이만큼의 속도로 일해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만약 갑상선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자동차의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것과 같습니다. 연료를 아무리 넣어도 제대로 달리지 않거나 반대로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이 나타납니다. 쉽게 피로해지거나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가 생기거나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게 되거나 반대로 더위를 못 견디게 되거나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갑상선 질환의 종류와 증상. 갑상선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 먼저 갑상선 기능 저하증부터 설명드릴게요. 이는 갑상선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서 느리게 달리는 것과 같아요. 주요 증상들을 살펴보면 만성 피로감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아무리 잘 자도 휴식을 취해도 계속 피곤한 느낌이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고 하루 종일 무기력합니다. 체중 증가도 흔한 증상입니다. 평소와 똑같이 먹는데도 살이 찌고 다이어트를 해도 쉽게 빠지지 않아요. 이는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추위를 많이 탑니다.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혼자만 춥다고 하거나 겨울이 아닌데도 두꺼운 옷을 입게 됩니다. 변비가 생기기도 해요. 장 운동이 느려져서 변을 보기 어려워집니다. 피부와 머리카락 변화도 나타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푸석해집니다. 기분 변화도 있어요. 우울감을 느끼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반대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상태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가속 페달이 계속 밟혀 있는 상황이죠. 주요 증상들은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가만히 있어도 심장 박동이 분당 100회를 넘어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계속됩니다. 체중 감소가 나타납니다.
식욕은 오히려 늘어나는데도 살이 빠져요. 더위를 못 견딥니다.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혼자만 덥다고 하고 땀을 많이 흘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글씨 쓰기가 어렵거나 젓가락질이 힘들어집니다. 감정적으로 예민해집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며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냅니다. 설사를 자주 하기도 해요. 장 운동이 빨라져서 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기타 갑상선 질환. 이 외에도 갑상선 결절이나 갑상선암 같은 질환들도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은 갑상선에 혹이 생기는 것인데 대부분은 양성이지만 일부는 악성일 수 있어서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암은 비교적 진행이 느리고 예후가 좋은 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갑상선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똑똑한 식습관 관리. 갑상선 건강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올바른 영양소 섭취입니다. 요오드가 가장 중요해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오드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많이 먹어서 요오드 결핍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적정량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하루에 김 한 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미역국을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는 것도 좋고요. 셀레늄도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의 대사와 항산화에 꼭 필요해요. 브라질너트, 참치, 연어, 달걀, 닭고기 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브라질너트는 하루에 2-3개만 먹어도 충분해요. 아연은 T사를 활성형인 T3로 바꾸는 데 필요합니다. 굴, 쇠고기, 호박씨, 참깨, 콩류에서 얻을 수 있어요. 철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 붉은 고기, 콩류를 통해 충분히 섭취하세요. 양질의 단백질도 중요합니다. 두부, 닭가슴살, 생선, 달걀, 콩류를 통해 꾸준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생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익혀서 드시면 전혀 문제 없어요. 콩 제품도 과도하게 먹으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적당량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공식품, 고나트륨 식품, 과도한 카페인도 갑상선 건강에 좋지 않으니 줄이시는 게 좋겠어요. 2. 규칙적인 운동의 힘. 운동은 갑상선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고 전체적인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요. 유산소 운동을 주 3-4회, 한 번에 30분 이상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 본인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근력 운동도 중요해요. 주 2-3회 정도 팔굽혀펴기, 스쿼트, 플랭크 같은 운동을 하시면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기초 대사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갑작스럽게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하지 마시고 저강도 운동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3.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의 중요성. 스트레스는 갑상선 호르몬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서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어요. 명상, 깊은 호흡, 요가 같은 이완 기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15분만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충분한 수면도 필수입니다. 하루 7-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시고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시고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4. 환경적 요인 관리. 우리 주변 환경도 갑상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화학세제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가능하면 천연 제품을 사용하세요. BPA가 들어있지 않은 용기를 사용하고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돌리지 마세요. 담배 연기나 과도한 방사선 노출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 환기를 자주 시키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신경 쓰세요. 정기적인 검진과 모니터링. 정기 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은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검사로는 TSH, 프리티사, T3 수치를 확인합니다. 필요에 따라 갑상선 항체 검사나 초음파 검사도 받을 수 있어요. 가족 중에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6개월에 한 번씩은 검사를 받아보세요. 자가 진단도 도움이 됩니다. 거울 앞에서 목 부위를 만져보면서 혹이나 부종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삼킬 때 목 부위에서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거나 목소리가 갑자기 변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몸무게와 체온 변화도 꾸준히 모니터링하시고 평소와 다른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갑상선 질환 치료와 관리. 만약 갑상선에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 대부분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서 치료합니다. 레보티록신이라는 합성 호르몬제를 매일 복용하면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항갑상선제를 복용하거나 방사성 요오드 치료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치료든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 결정하시고 치료 중에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람들. 특히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임신한 여성분들은 갑상선 건강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태아의 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갱년기 여성분들도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갑상선 질환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하고요. 오늘의 핵심 정리. 지금까지 갑상선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균형 잡힌 식습관 마이너스 요오드, 셀레늄, 아연, 철분 등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되 과도하지 않게 규칙적인 운동 마이너스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신진대사 활성화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 마이너스 명상, 요가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7-8시간 숙면 깨끗한 환경 관리 마이너스 화학물질 노출 최소화 금연, 실내 환기 정기적인 검진 마이너스 1년에 한 번은 갑상선 기능 검사, 자가 진단도 병행 갑상선은 작지만 우리 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말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과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올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고 다음 영상 주제로도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